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새 산산 예 어린이날 대체 휴일입니다. 네. 정말. 오늘 어쩌나.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더니 우리는 언제나 이제 월요일 날 방송 들어가죠. 그럼요. 학교는 쉬어도 저희 방송은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첫 번째 이성한 쌤 성찰일기. 네네. 야, 이거 댓글이 막 흐뭇하게 달렸더라고. 나는 별로던데. 아니 뭐 초심이 뭐고 그 언제적이라고 그것도 초심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횟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허세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수업 성찰이기 너무 잘 들었다. 또 이상한 쌤을 좋은 쌤이라고. 또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네네. 야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허기 77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성찰이 컴백 너무 기다렸다. 너무 네네네. 좋다. 야 이거 보면서 네네. 뿌듯하겠어. 이상한 쌤. 네. 요 매니아층들 있네요, 매니아층들. 참 이거 성찰기 잘 들어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이거 엮어서 한번 책을 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이니투님. 예. 지난번 저희 그 정책방송이었죠? 청소년 단체 그 관련해서 이주영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 관련해가지고 아주 그냥 흥분하셔가지고, 혈압이 오른다고. 네, 흥분하지 않는 우리 쌤쌤쌤 선생님들 존경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방송 전에 쌍욕 많이 했습니다. 네, 쌍욕 많이 했고요. 본방에서는 저희가 이 교사의 어떤 소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죠. 또 이렇게 흥분할 수는 없었죠. 우리 나쁜 쌤 방송 전에요 욕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주 반가운 그 댓글인데요. 마찬가지 청소년 단체 관련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제 아뉴스타님께서 청소년단체 지역 활성화 응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IBO 이야기,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청 이야기, 선생님들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이 아뉴스타님 댓글을 보고 제가 페북에다가 빨리 이제 이주영 의원 그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국회 입법 그 홈페이지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랑 이제 링크를 페북에 올렸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이주영 의원 링크를 달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 이주용 의원도 있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로 이주용 의원을 링크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친절하게, 또 우리 안유스타님이 패매로다가, 이주용 의원이 아니고 이주영 의원이다. 이렇게 또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급히, 되게 삭제했습니다. 하마터면은요, 이주용 의원한테 고소고발 당할 뻔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616님도 굉장히 흥분하셨나봐요. 흥분한 정도는 이 댓글의 양에 따릅니다. 양이 굉장합니다,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컵스카우트 부대장 1년, 대장 1년, 일단 4년차 초등 교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하면서 한 말이 시급 안 주고 알바 쓰는 거는 뭐가 다르냐. 청소년 단체 하는 게. 그렇게 달아져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출근길에 너무 화가 나서 막 흥분해서 두서없이 썼다 이렇게. 얼마나 흥분하면 이렇게 출근길에 썼겠습니까? 이분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출근길 맞아요. 지금 작성 시간이 오전 9시 10분이에요. 오전 9시 10분. 운전하면서 쓴 건 아니겠죠? 그렇죠. 9시 10분까지 운전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국가공무원이 9시 10분까지 운전을 하고 있다? 그건 조금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선생님들의 굉장히 이번 그 청소년 단체 관련해가지고 그냥 뜨거웠는데요. 제발 이 법안이 계속해서 계류되기를 통과되지 않기를 본회의 상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반면에 댓글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제 청취율이 지금 현재 거의 기록이죠, 지금. 예. 저희가 거의 5,000 다운로드가 지금 가까이 되고 있는 방송이 저희 아이비가 무엇인가. 예, 그 방송인데요. 예. 그래서 말입니까? 저희가 쌤이 타 방송사보다, 언론보다, 어떤 언론보다 가장 먼저 그렇죠. IB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4월 예. 17일 날. 협약식 할 거다, 이 예, 얘기를. 예고했죠. 예. KBS, SBS, MBC, 동아일보, 조중동, 뭐, 한겨레, 제주일보보다, 한겨레 연예인보다 더 먼저 그렇죠. 협약식 할 거다, 이 얘기를 저희가 네. 먼저 했어요, 쌤이. 그래서 예. 앞서가는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오늘도 그렇죠. 요 아이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IB 협약식 네.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 요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그렇죠. 근데 뭐 협약식 네. 하긴 한 거야. 뭐 내가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뭐 협약식이 뭐 네. 한다 했다가 뭐 하루 만에 뭐 돌연히 취소돼 가지고 뭐 한운동 만운동 뭐 이게 그냥 산으로 갚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 이거 뭐 예, 나쁜 쌤이 기사 서치를 정확히 하셨네. 예. 실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IBO 또 관계자분 그 가운데 서 계시고 양쪽에 이제 그 대구 우리 제주 교육감님이 딱 팔 이렇게 손 엇갈려가지고 나온 사진 보고 이제 IB 이제 한국어와 협약식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요게 뭐 안 된 건 아니에요. 안 된 건 아니고 이게 아주 살짝 좀 묻혀졌습니다. 아, 네, 뭔 좀 약간 소리고 좀 딜레이 이거 참나. 아니 그러면 그 사진 완전히 그거네. 구라네, 구라. 아, 그건 아니고 이게 말이죠. 원래 그냥 바로 그날 이제 사인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구교육청에서 살짝 그 예산상에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17일 날에는 이제 협약식, 그러니까 MOC, 그러니까 MOU가 있고 MOC가 있거든요. 그렇지. MOU는 그냥 뭐 양해각서 이런 거고 C는 이제 뭐 코퍼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협약을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살짝 그 연기하고 IB 한국어와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날에는 예. 협약식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안 한 건 사실인 거고. 그럼 이걸 도대체 언제 한다는 여름에 합니다. 겁니까? 여름에. 아니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이상한 쌤 말 들어갖고는 안 되겠고 적어도 이혜정 소장님 다시 소환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이게 그렇죠. 어째 된 건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네네네네. 말한다고 뭐 우리가 뭐 전문가가 우리가 뭐 협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좋지 않을까 나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 좋습니다. 뭐, 네, 맞는 말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사실상, 한국어와 추진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이후의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한번 싹, 한번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간 광고가 없기 때문에, 중간 시그널만 듣고, 네, 곧바로 우리 이혜정 소장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5월 교사 배움 토크 방송 시간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IB 관련해서 3번의 방송이 나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청취율, 그랬죠. 네. 네. 어마어마한 청취율 자랑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평가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으로서 IB에 대해서 한번 그때 소상히 파헤쳐봤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방송 듣고 좀 이제 좀 내가 좀 알게 됐다. 오해가 좀 풀렸다. 이제 뭔지 좀 알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제주에서 굉장히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해는 풀렸지만 여전히 반대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많이 만났습니다. 오해는 풀렸는데도. 그렇죠. 그 방송을 우리가 오해는 잘못했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풀어줄긴데. 오늘 좀 안 저희는 풀어보자고. 저희는 항상 중립적이죠. 그렇죠. 저희는 항상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까지 네. 설득할 좌로나- 방송은 아니니까. 좌로나 네.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뭐 이혜정 소장님 옆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제가 막 우호적으로 합니까? 저희 안 그럽니다. 저희는 항상 중립적으로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네. 그런 의미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저희 쌤쌤쌤 방송에서 기꺼이 시간 내주신 우리 이혜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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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이제 여러 관심들이 많으셔서 뭐 토론회도 여기저기 네네. 있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기자분들이 딱히 인터뷰를 떠나서 그냥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요? 네, 왜냐면 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쌤쌤쌤을 청취하셔라. 그렇죠. 거기서 다 그렇죠. 얘기했다. 아니, 우리 계약했잖아요. 거기서 이미 다 자기계약. 얘기했으니 그냥 그 녹음된 게 올라가 있으니 그걸 다시 들으시면 네, 된다. 네. 이렇게 기자들한테 그렇네요. 얘기하셔야죠. 네네네네. 그 말씀 안 하셨나요, 소장님? 섭섭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료, 이제 이런 그 IB 관련된 자료들이 네네. 그 ibkorea.kr이라는 사이트에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쌤쌤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요? 예, ibkorea.kr 보세요. 이렇게 하면 관련된 뭐 네. IB 관련된 언론 자료 아니면 뭐 보고서 아니면 쌤쌤쌤 네네. 이런 것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기자분들도 쌤쌤쌤을 IB 보시죠. 코리아 KR에 저희 쌤쌤쌤이 올라가 있다고요? 네네네네. 네.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올리십니까? 지금. 그냥 그 발표된 자료들은 다 그냥 올리는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감사합니다. 카페 사이트예요. 네. 카페예요, 그냥. 좋습니다. 사실 그 지난 세 번의 방송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소장님은 지금 뭐 한 5,000 다운로드 얘기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 사실 전국에 팟캐스트를 아는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이 5,000명 정도가 들었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소장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저희 방송 때문인지 지금 전교조 교총, 뭐 실천교사 모임, 뭐 사교육 걱정 세상 등에서 다양한 단체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나 성명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우리 애청자들의 궁금증을 더욱더 속시원하게 풀릴 수 있는 시간을 지난 3월 방송에 이어서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예. 이름하여 아이비 어디까지 왔니? 이렇게 좋다.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 협약식 했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네네. 네, 까였었는데 17일 날 협약식이 체결된 걸로 생각했었는데 왜 미뤄진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저도 이게 너무 의아하더라고. 네. 예. 이거 언론에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가요? 쌤쌤쌤에서만 비하인드를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던데요. 뭐 이렇게 아니 예산 문제 뭐 이런 거. 비하인드를 얘기한 적이 없어서 국내 최초. 야. 쌤쌤쌤에서 비하인드를 이렇게 다 예. 털어놔야 돼. 예. 까요? 좋습니다. 조중동 듣고 있나요? 조중동 듣고 계신가요? 조중동. 여기서 처음 얘기한답니다. 조중동 귀 기울이세요. 네. 저희가 이게 그 공식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주도 교육감께서 이제 한국어화를 해서 한국에 도입하는 걸 처음 언론에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그 네네. 2017년 그랬죠. 12월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제 IBO 본부 측에 이제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2017년 12월부터 접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그랬더니 IBO 본부 측에서는 이게 전혀 낯선 나라에서 갑자기 한국어화 막 이러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문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제주교육청에서 이제 그 IB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교육감님의 공문이 2018년 1월 초에 갔어요. 그때서부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2018년 1월에 이제 처음 공문이 가고, 그러고서 2018년 3월 26일 날 그 싱가포르에서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들에서 30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완전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신사유람단이라고 그렇죠. 하셨었죠. 네. 그때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제주교육감님, 충남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은 안 가시고 대표단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 교육청에서 완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화를 요청을 했고 공식적으로. 근데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일본어 했는데 자기네들이 원래 주력 사업은 그냥 영어, 불어, 스페인어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굳이 여러 언어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번거로운 또 다른 종류의 업무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여기는 그 비영리 그 국제 기구라서 수익을 축적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돈 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명분이 우리 필요했어요. 교수님이 이거 드라마를 좀 많이 보셔서 질환 줄거리 쫙 읊어주시네. 방송. 아무튼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겨우 얻어낸 거는 그러면 5월 달에 열리는 그 정기 이사회에서 공식 그 의제로 상정을 하겠다 정도였지 그때도 오케이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월 달에 북미정상회담.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 평화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자급의 평화는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이사회 결정이 나와서 6월, 7월, 8월 동안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9월 26일 날 다시 싱가포르에서 제주교육감님, 대구교육감님, 싱가포르 IBO 회장님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한 거예요. 거기서 총론이 정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국어화를 하는 걸로 하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모아졌으니 이걸 가지고 이사회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2018년 10월 하순에 열렸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기서 이사가 18명인데 그 이사를 이제 다 설득을 시켜서 그러면 오케이 한국어화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론을 협상해라. 이렇게 된 게 그때서부터 이제 몇 과목을 한국어를 할 것이냐, 교원 연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채점과는 어떻게 이 디테일을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작업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방송을 우리가 3월에 또 했죠. 네, 근데 그 협약서에 그걸 보시면요, 그 무슨 보험 약관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계약이라는 거가 사실 다들 낯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행여나 실수를 할까봐 또 이제 국제 변호사, 양쪽 교육청에서 국제 변호사에게 또 검토도 받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검토하고 행정적으로도 검토하고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이런 거를 다 거쳤어요. 나름대로는. 그러고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어느 정도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4월 17일 날 기자회견을 하자가 양쪽이 합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17일 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지만 12일 날인가 그 쿠마리 회장의 영상 메시지가 또 한국에 도착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어 자막을 입히는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착착착 다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님이 오시기로 이제 항공권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미리 어레인지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데 17일 날이 기자회견인데 15일 날 보도 자료가 나갔죠. 전부 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나왔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기사가 15일자 기사예요. 그렇죠. 근데 15일 날 밤에 너무나 황당하게 결정적인 행정적 절차상 하자를 발견을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어떻게 엎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국제적인 계약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감 이제 이게 대구교육청에서 발견이 됐는데 대구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동안 알아보시고 하다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지금 이게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시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총액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만큼 아이비를 위해서 예산을 쓰겠습니다를 총액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그 행정 절차상 저희는 아무도 몰랐는데 행정 절차상 그 대구가 해외로 송금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총액을 아무리 승인을 받았어도 그 정확한 금액 있잖아요. 몇백, 몇십, 몇 불, 몇 센트까지의 그 정확한 금액을 시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쳤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의 승인을 내년 예산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하게 되는 계약이 2023년 11월에 첫 대입 시험을 보는 일정이기 때문에 5년짜리 계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짜리 예산만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암묵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5년 계약입니다를 다 구두로는 설명을 했고 시의회 의원들도 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5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뭐 사람이 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의회 의원도 바뀔 수 있고 교육청내 담당자도 바뀔 수 있고 교육감도 바뀔 수 있고 누구나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바뀔 때 서류상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가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사람이 누가 바뀌어도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끼리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와 달리 이거는 상대방과의 다른 국제 계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교육감님들하고 거의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쪽 그 IBO 측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생활 뭐 1년도 아니고 제 공무원 생활 15년 짬밥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그 미스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우리도 지금 봤을 때 말이죠. 그 담당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제주는 아니라는 거. 제주는 아니야. 대구의 문제. 제주는 아니야. 제주는 아니야. 아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 IBO를 어떻게 이해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새벽 1시, 2시 막 이럴 때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감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8시 비행기 출발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근데 그러면 집에서는 보통 공항에 2시간 이전 나가니까 집에서는 한 5시 좀 넘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벽 1시, 2시에 5시 전에 이거를 못 오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못 오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건 뭐냐면 그냥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공항에 나가서 만나서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태위원장을 IBO 아태위원장을 네, 그래서 이제 IB의 그 아시아태평양 본부장 아시시 그 본부장님이 인천공항에 3시에 도착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까지 공항에 갔어요. 양쪽 교육감님들은 다 이제 대구와 제주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제가 그냥 제일 가장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갔더니 여기까지 나올 일이 아닌데 왜 여기까지 나왔냐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다른 의전 차량하고 이렇게 다 뭐 통역관하고 다른 분이 원래 나가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안 나가도 됐는데 나가서 막 너무 뜻밖이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나 안 나와도 되는 거 안다. 근데 할 말이 있어서 나왔다. 이실 짓고 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차에 타면서부터 바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패닉이고 그리고 어제 밤까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교육감님들이랑 이렇게 상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강행을 하지 않고 그래도 잠깐 한 템포를 늦춰서라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는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이게 사람이 누구가 바뀌어도 우리는 공무원 조직이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오든 간에 서류로 근거로 남겨놓으면은
딴소리를 나중에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올림픽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패닉인 거는 기자들한테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인데 갑자기 이걸 기자회견을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왜 취소됐는지에 대한 루머가 또 분분해질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IBO 측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육감님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계신지도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공항에 뛰어나와서 이러고 있겠냐 뭐 다 얘기를 했더니 IBO 측에서 저는 저기 계약 안 한다 그러고 갈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않냐.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양쪽 교육감님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동의를 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레터를, 그 회장에게 보내고 또 회장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MOC에 사인을 하는 대신 공식적으로 포멀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과 할 것에 대해서 그냥 확정한다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부터 이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이 그냥 갈 거다, 고다라는 거를 알리고 그다음에 그 계약은 그냥 CEO의 절차 밟고 그거 다 밟아서 그냥 사인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행정 절차 중에 하나로 이걸 가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가는 거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것이, 그, 쿠마리 회장은 이제 유럽에 있다가 그때 다른 컨퍼런스 때문에 미국에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6시까지 기다렸다가, 쿠마리 회장이 일어나는 아침 6시서부터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막 보고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이 확정이 된 게 6시 반이었어요. 하루 전날 새벽. 저녁 6시 반. 저녁 6시 반. 그러니까 네네네. 17일이 2시에 기자회견의 확정이 16일 저녁 6시 반에 확정이 최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생쇼를 했네. 롤러코스터를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 IBO 측하고 굉장히 그간의 신뢰 관계를 잘 구축을 하셨나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양쪽 교육감님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어떤 진실성,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열의, 그리고 이거를 정말 안전하게 교육감님들 임기 끝나고서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서류상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있게 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설득을 했고 우리가 행정상의 이런 거를 미리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잘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설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발표한 내용은 미리 다 합의됐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다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행정 절차는 즉시 착수하는 거예요. 행정 절차는 지금 이제 날짜대로 그렇게 가고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지금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니 뭐 계속적으로 뭐 변명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협약이 안 된 거잖아요. 뭐 안 됐으면 뭐 앞으로 이제 뭐 암만 잘해봤자 뭐 진행 과정도 흐트러질 끼고 뭐 이거는 뭐 불을 붙듯 뻔한 일인데 결국 뭐 내년에 IB를 뭐 신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교사 연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 교육감님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교육감님들께서 일단 그 전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거를 보증하는 그런 레터를 일단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진행하기로 하려고 했었던 게 제일 급한 게 교사들을 연수시킬 연수 강사를 양성하는 거. 그게 제일 급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 강사를 양성하는 거를 5월부터 해서 6차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 5월부터 4주 온라인하고 그다음에 3주 다시 오프라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6주 온라인하고 다시 3일 오프라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6주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5월부터는 그냥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거를 그 누구누구가 들어갈지를 지금 다 선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영어 쌤은 안 배시는 들어갔죠. 난 초등이잖아. 난 초등 의사잖아. 지금 그리고 난 영어가 안 돼. 일단 그 연수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립학교의 교사들 중에서 영어가 되시는 분을 교과별로 그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IBO에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지금 이제 양쪽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 분이 4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IB 학교, 영어판 IB 학교에서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그렇죠. 명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 국내에 계신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한 분들하고 해가지고 한 토탈 8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을 1차로 연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5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단 조율하고 뭐 과목 조율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교육청에서 지금 일은 그냥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깝네요. 네, 아이비 들어오는 거 실패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엎어질 줄 알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그냥 진행을 그냥 하는 거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IBO도 교육청도 서로 신뢰를 하고 그리고 플랜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짜놨거든요. 계획을 아주 네네. 촘촘하게 짜놨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일정대로 그냥 간다는 걸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뭐 초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은 중학교, 그다음에 제일 그 어려운 이제 고등학교 좀 요렇게 가기 마련인데 사실 그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IB 과정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마 과정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 부터 먼저 이제 한국어로 진행하기 위한 뭐 예산, 뭐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등 이런 것들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학제하고는 뭐랄까 조금 그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IBDP 2년 과정이 뭐 우리 현재 학제하고 어떻게 좀 매칭이 좀 되는지 이 부분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일단은 초등학교고 중학교 프로그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컨텐츠나 교육 과정은 우리 거를 넣으면 돼요. 크게 다른 거는 그냥 평가 루브릭이나 이런 평가 프레임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교육과정이 아닌데다가 뭐 그렇게 대입시험처럼 표준화된 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IBO하고 협약을 맺지 않아도 전 세계 어느 언어로도 그냥 운영될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냥 들여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협약이나 이런 걸 안 맺어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반드시 협약이 필요한 이유가 대입 시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입 시험은 너무너무 엄정하게 치러져야 되고 엄정하게 채점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 고등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2년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는 3년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주로 할 수 있어야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교원 연수나 수업 방법이나 그다음에 채점관 양성이나 그런 시험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시험 문제 번역이 아니라 그거를 전부 다 한국어와 한국인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학교나 학생에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혜택이 가고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한국 내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가 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육과정하고의 매치를 보면은, 일단은 2009년도에 그 초중등 교육과정 행정규칙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필요하다면 고등학교에 그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단 이때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른다. 이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구에 의거하여 2010년에 IB를 영어판으로 운영하는 경기외고가 국내 학력임에도 고등학교 학력으로 그거를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2010년부터 그쵸.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판으로 된 아이비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냥 그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는데 한국어판인데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가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이게 아이비가 국영수, 사탐, 가탐, 예술 6과목, 6영역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지식론이나 소논문이나 창의체험 활동이 들어가는 건데 상당 부분이 많이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매치가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매치가 안 되는 영역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기술과정 같은 거가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지만 아이비에서는 750년 이전의 역사를 잘 안 다뤄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비 같은 경우는 그 750년 이전보다는 근현대사에 좀 더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는 너무너무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중에 근현대사는 후루룩 넘어가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아니,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과정상에서 네이스의 연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진짜 실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듯이 6+1이라든지, 그리고 소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철학 같은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우리 네이스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거냐. 결국은 그런 것들이 현재 연동이 돼야지 나이스하고. 결국은 애들이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걸 대학에 이제 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1이 아니라 6+3이고요, 일단. 예. 그래서 이제 9개 영역이고, 네네. 근데 지식론, 소논문 이런 거가 진로 진학인가? 뭔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주도 교육청하고 충남 삼성고나 이런 데서 다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이거 실수 매치하는 거를 전부 다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오. 이미 다 그런 설계는 끝났어요. 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사실은 열심히 빡세게 그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시수를 맞출지, 그리고 왜냐면 아이비오에서 요구하는 시수도 있어요. 그거랑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시수하고 어떻게 맞출지 이걸 다 매칭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네. 그래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이거네요. 예, 예. 혹시 그리고 자신감 있으시네. 네. 나중에 삑살이 나면 알아봅시다. 네. 예. 그 아이비 관련해서 네. 기사들이 하루에 막 2-3개씩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최근 그 4월 말쯤 돼서. 근데 이게 그 제주도하고 대구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막 쏟아지는데 참 불편하지 않을까. 이건 뭐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부분 현장 교사의 반응은 어떤가요, 혹시? 사실은 제주하고 대구에서만 이게 시작이 먼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전국을 다니고 전국에서 연락을 받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나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아직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그렇죠?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게 들어오게 될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연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의가 와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니드가 있구나. 이게 갈망이 있구나. 목마르구나. 이런 거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나 대구에서 먼저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연수 강사를 하지만 그 연수 강사들이 양성이 돼서 이제 한국어로 연수를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양성이 끝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른 시도교육청 교사에게도 열어줍니까?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령 교육청에서 연수 비용을 지원을 받지 못해도 사비로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제주와 대구만의 뉴스가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이거 뭐 새로운 소식들을 뭐 전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궁금한데. 네. 아, 역시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흑설이네. 실제로 뭐 대구와 제주에서 시범학교들이 운영될 거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초등학교 3개, 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정도의 학교가 운영될 대구가? 예정이고, 대구가. 그다음에 제주는 뭐 읍면 지역 중에 뭐 1개 정도 뭐 지정될 고등학교. 예정이고, 예, 그렇죠. 고등학교 한 개. 그런데 이게 진짜 되는 건지, 뭐 지금 말만 꺼내놓고는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 건지, 진짜 학교가 픽스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 학교 신청을 받았는데 20개 학교가 일단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와우. 9개가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한 3개 학교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도 3개씩인데 아무튼 고등학교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먼저 이제 먼저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3개를 지금 할 거고 그 3개에 배치될 선생님을 위주로 연수 강사를 먼저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형태는 다른 게 제주는 인원수 자체가 대구가 3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주가 하나를 하고 대구가 3개를 하는 게 이게 비율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근데 네. 제주는 읍면 지역에 학교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직 제주는 그 학교가 확정은 안 됐고요. 대구는 어느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생들이 어차피 수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능반과 IB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한 학교를 2원 체제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학교 전체를 다 IB로 운영을 하되 만약에 그 면 지역의 학교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학력 문제로 해가지고 IB 디플로마를 딸 수준까지 다 못 간다고 하더라도 100%의 아이들이 전부 다 디플로마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20%의 아이들만 하더라도 나머지 80%도 IB를 어쨌건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100점과 50점이 있는데 IB에도 100점하고 50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점과 50점은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100점 50점인 거고 IB에서는 내 생각 100점 5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점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50점으로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이 읍면 지역의 학교에서 처음에 만약에 10%만 IB 디플로마를 딸 수 있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뭐 20%, 30%, 그 다음에는 40%, 50% 이렇게 해서 선발 효과가 아닌 학교 효과로서 교육의 질을 이렇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자가 이제 제주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주하고 대구는 약간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전체 맥락에서 보면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기는 한다는 거네. 네, 합니다. 네,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의견들 중에서 지난번에 되게 말씀 많이 방어하신 거 외에 타당하다고 좀 걱정 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3개 중에 3개의 학교 안에서 DP를 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고 제주는 한 학교를 다 이렇게 하되 되게 소외된 읍면 지역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2, 3학년 때 이 디플로마를 하게 되면 수능은 준비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어쨌든 수시로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학을. 요번에 그 서울대학교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비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셔가지고 지지 발언을 하셨죠. 아주 우리 또 강남 지역의 엄마들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2023년도에 대학 진학에 따라 가지고 이 학교들이 자칫하면은 뭐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제2의 특목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뭐 스카이 뭐 몇 개 이렇게 가고 수시로 해가지고 가면 어이구 얘네들은 막 수능 준비도 안 하고 막 꺼내는 교육을 막 해가지고 거의 막 갔네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 말이죠 다 막 엄마들 막 전화 오고 말이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2023년에 첫 대입 시험을 보는 학생의 수는 지금 예상은 1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60만 그렇겠죠? 60만 수험생 중에서 150명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얘네들이 파란을 일으킬 만한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긴 한데, 이제, 물론 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처음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우리나라 대입을 막 그렇게, 막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위협적인 숫자는 아닌 게 분명한데요. 저는 그런 어떤 특혜 시비나 또 다른 종류의 대입 트랙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능을 보지 네. 않고 수시 전형으로 가고 있는, 학종 전형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트랙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 일단 이 학생들을 무슨 시험 보듯이 선발해서 뽑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지원자가 많아지게 되면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공립학교 돌리듯이. 고입 전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고입 그러니까 전형. 이 학교가 고학교에 만약에 네.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막 인기가 많아지면 네네. 이게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그렇게 선발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첨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혜 시비가 일 소지 같은 거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시범학교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범학교 기간 동안에 이 시범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다른 시범이 아닌 다른 학교들의 일파만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시범학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된 교사나 여기서 양성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시범학교가 아닌 다른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공유되고 같이 다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면 그 혜택은 시범학교 애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애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조절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이런 노력은 저는 세심한 배려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혁신학교도 뭐 청취자분들 중에 혁신학교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찻잔 속 태풍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학교는 되게 좋아. 그 학교는 엄청 좋은데 그게 일반화 안 되고 또 일반 학교에 이제 전파됐는데 또 이상하게 전파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성천 교수님 예전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무늬만 혁신학교도 나오고 나중에 뭐 아이비오 인증 절차 이제 없어지면 이제 무늬만 아이비도 나올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아이비 교육이 들어왔을 때 우리식으로 왜곡돼서 잘못될까봐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는 이제 인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그러니까 그 인증학교 내 학교는 뭐 그거는 걔네들이 인정할 거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근데 과연 얼마만큼 일반 학교에. 근데 네.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원 연수거든요. 지금 물론 먼저 아이비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이제 양성을 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연수 강사로서 양성이 끝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연수를 한국어로 하실 거예요. 그때는 아이비 학교가 아닌 비아이비 학교에 전부 다 열어놓을 거거든요. 근데 그 연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A 선생님이 연수를 받으시면 자기의 이제 연수를 한 거에 개인기로 연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액티비티를 시킬 거고 어떤 피드백, 이게 모든 것이 아이비오에서 프로그램 짜져 있어요. 수백 개의 연수 프로그램이 50년에 걸쳐가지고 진화되어 온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연수 강사를 양성을 하는 걸 지금 6차에 걸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프로그램이 아무리 짜져 있어도 연수를 하시는 그 워크숍 리더가 알아야지 연수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를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이 연수를 모든 교사들에게 다 퍼뜨리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연수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수업에 다시 적용을 해보고, 그러고서 뭔가 안 되는 거를 다시 교사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해보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이 혁신학교에 그동안 없었잖아요. 이제 혁신학교 선생님들끼리는 하고, 혁신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기에 의존해서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훌륭하게 잘하시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잘 안 돼서 그렇죠. 혁신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한 선생님이 빠지고 나면 그 혁신학교가 막 무너지는 앞바퀴 선생님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으로 이거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시범학교 아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퍼질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의 도입 목적은 결국은 공교육의 체질 개선에 영향을 주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기회가 갈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지금 교육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시범 학교만 좋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걸로 가려고 처음에 이걸 도입하는 거는 진짜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지금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 교사용 자료인데, 그 교사용 자료가 한국어로 일단 번역이 되면 그거는 시범학교 선생님만 보는 게 아니라 시범학교 선생님 아닌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인프라나 자산을 이렇게 구축해 놓는 거의 개념이 일단 지금은 굉장히 큽니다. 뭐 소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뭐 IB 관련 자료를 보니까 뭐 IB 잘 안 했던데 뭘. 45점 만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를 가려면 42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연세대 고려대를 아하. 가려면 4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와.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IB DP도 역시 상위 학생들만 좋은 대학을 가는, 뭐 지금 수능과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조에서 같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또 뭐 신동진 선생님은 학생들의 뭐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불공정하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능력은 본래 그 능력을 있는 애들은 원래 잘할 거 아니냐. 또 어릴 때부터 엄마가 책 잘 읽기 같고, 그다음에 좋은 데 많이 데리고 가면 또 사물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고, 결국 잘하는 놈은 잘하는 놈. 이런 아랫동네에 있는 애들은 결국은 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제주도는 읍면 지역 못하는 그쪽 학교 지정할 거라는데 우리 제주도 애들은 그럼 어떡해? 서울대 못 가는 기지 뭐. 일단 전혀 이건 팩트 오류입니다. 작년에 IBO하고 같이 타당성 검토 과정을 여름에 2018년 6, 7, 8, 9월 달에 거쳤는데, 그때 우리나라 상위 15개 대학의 입학처를 다 연락을 해서 IB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IB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IB 커트라인이 있는지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대, 카이스트까지는 IB 입학생이 있었고요. 그 국내 수시 전형으로 수능 최저 없는. 그리고 포스텍이나 GST나 한동대, 중앙대 뭐 이런 데들은 IB 입학생이 국내에서는 없었으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재외국민 자녀 전형으로 IB 학생들을 받아왔었고. 그래서 입학 사정 경험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느 학교든 커트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 중에 45점 만점인데도 떨어지고 40점 안 되는데도 합격한 아이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최종 변별을 서울대는 면접으로 합니다. 근데 45점 만점이지만 대략 40, 39, 이 정도 이상이면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아이비리그급 대학이나 전부 다 그럼 공부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점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변별을 합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서울대는 전부 다 면접으로 변별하고요. 아이비리그급 대학은 비교과 스펙으로 변별을 해요. 근데 영국 대학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하나도 안 보거든요. 그냥 IB 점수만 딱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마다 이게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커트라인이 있는 그 학교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만
이과 과목을 하이어 레벨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카이스트는 공대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데는 어떠한 조건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단 팩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뭐 얘가 알기는 아는데 설마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학 잘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만 알기는 아는데 말빨이 좀 약하네. 알기는 아는데 글빨이 좀 약하네. 이런 애들 불리하지 않냐.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IB에서는 알기는 아는데 말빨이 약하고 알기는 아는데 글빨이 약하는 건 모르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지 않는 지식. 아니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 남의 지식을 맞추는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별로 표현하지 않아도 객관식에서는 맞출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IB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을 맞추는 거에 그닥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생각이라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걸 얼마나 그 다음. 잘 개발을 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 내 생각이라는 거를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누나들은 그런 것들을 맨날 엄마가 니 어떻게 잘 지냈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연습을 하고 하니까 잘하지만 못 사는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꿍 하고 있다가 보니까 말 못하고 그런데 그러면 뭐 결국은 근데-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그 기존 네, 근데 아니죠. 그거 좀 기존의 교육은요. 기억 잘하고 암기 잘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암기는 이 과목에서 암기 잘하는 애가 저 과목에서도 암기 잘하거든요. 근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이 과목에서 비판과 창의가 뛰어난 애가 저 과목에서 비판과 창의가 뛰어나지 않아요. 비판과 창의적 사고력은 범용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역 특정적인 도메인 스페시픽한 능력이거든요. 과학에서의 비판과 창의가 어려운 말 나왔어. 과학에서의 비판과 창의가 문학으로 전이되지 않아요. 수학에서의 비판과 창의가 사회로 전이되지 않아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영역 특정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서 전 과목에서 비판과 창의라고 그래서 전 과목에서 꺼내는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전 과목에서 논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선진 프로그램을 보면. 근데 이거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올림픽 전체 선수를 달리기 하나로 1등서부터 5,000등까지 줄 세우는 게 아니고 올림픽에 수백 가지의 종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 아까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애는 컬링을 잘하고요. 어떤 애는 피겨를 잘하고요. 어떤 애는 수영을 잘하고요. 어떤 애는 그거를 전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컬러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가 100명의 다른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IB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저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줄이는데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교육이지 않나. 괜히 빈말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일단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네. 올림픽 비유는 그닥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림픽은 엘리트 교육인데. 올림픽은 넘어가시죠. 네. 네, 일단.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IBDP 도입으로 대학 할 때 수능을 못 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수능 치는 게 11월인데 아마 그 기간하고 겹쳐요. 겹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네. 수능 최저 없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대학이나 학과 그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대부분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이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어도 수능 최저 학력, 최저 등급 그게 있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결국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중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기자회견에서 제주와 대구 양쪽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신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40%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서울대학교가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50몇 %입니다. 절반 이상이고요. 연세대학교도 그 수시 전형에 학종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애겠다고 올해부터 선언했고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수능 최저 없는 전형 자체가 이게 무슨 학과나 이런 선호도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전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 진짜 좋은 데는 없어도 어중간한 데는 그럼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중간한 데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60%인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40%이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없는 전형도 40% 정도는 되니까. 근데 IB 전형을 하는 학교는 대부분 그 40% 안에 들어가는 학교겠네요. IB 전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따로는 없고요. 그냥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 전형으로 근데 지원하는 거예요. 생기겠죠. 네. 아니, 근데 뭐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IB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긍정적인 얘기로 네. 뭐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서도 했고, 그래서 네. 뭐 서울대 입학할 때 IB를 사용해서 뭐 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앞서 얘기했지만 좀 전반적인 어떤 대학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사실 총장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핫해졌어요. 사실은 지금. 서울대는 2005년서부터 IB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IB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요번에 이제 신임 총장으로 부임하신 오세정 총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으셨는데, 예전에 서울대 교수 하시던 시절에 수능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수학 과목에. 근데 본인이 서울대 교수고 스탠포드 박사이고 이러신데, 수능 평가위원은 시간을 재놓고 수능 문제를 풀어봐야 한답니다. 근데 한 번도 시간 내에 절반을 넘게 풀어보신 적이 없대요. 아이고. 근데 우리 고등학생 애들은 이런 걸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서울대 교수도 스탠포드 박사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애들을 전력 질주시키는 이 교육이 맞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틀을 다 바꾸고 시작을 하기엔 너무 어렵지만, 이렇게 지방에서 몇 개 학교에서 시범학교로 시작해서 여기서 경험이 축적되고 여기서 노하우를 익힌 교사들이 확산이 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을 개혁하는 한 방안으로 좀 전략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왜 정시 확대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 논술형 시험을 치지 못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 수시와 학종을 믿지 못하는 이유, 다 채점하는 교사에 대한 신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제주도 이성문 교육감께서 최근 인터뷰에서 IB의 성패는 교사 양성에 있다. 네. 라는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네. 이 학부모님들이, 네. 국민들이 영국 채점센터에서 하는 채점은 믿어. 네. 근데 우리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 채점하는 건 못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IB가 도입된 그 학교 선생님이 하는 그 채점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원 양성,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원 양성 시스템과 공정성 시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IB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교사의 역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서적인 신뢰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지금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는 IB 시스템의 채점의 공정성을 좀 어느 정도 초반비 좀 업고 가자라는 걸로 이거를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채점 연수 강사를 정예위원을 양성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채점관을 또 선발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채점관 연수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그분들을 영업한 채점에 먼저 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업한 시스템에서도 채점을 잘못하면은 자동으로 튕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튕겨나가지 않고 살아남고 검증된 교사들로 하여금 한국어판 채점에 투입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어판 채점을 세계적인 영어판 글로벌 스탠다드 채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인 교사들의 수가 이게 몇백 명에서 한 1000명만 만들어줘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형 바칼로레아식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국형 바칼로레아의 그 신뢰도, 채점의 신뢰도, 공정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사실은 아이비를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사실은 말이죠. 지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지난번보다 우리 교수님 약간 방어하시는 게 좀 오늘 좀 약해요. 네, 지금 약해가지고 몇 번 더 공격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아쉽습니다 지금. 아니 뭐 다음에 6월달에 한번 더 모시지 뭐. 그렇죠. 저희가 약속한 게 어쨌든 공식 MOC 맺으면은 다시 모시겠다고 했던 건데 아직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맺으면 다시 모신다는 그게 아직 유효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때 한 번 더 모시면요, 저희도 더 안 모실게요. 모실 일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조은쌤, 오늘 좀 콘티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 콘티 짜려고 토론문을 한 3개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네. 읽어보고 질문도 굉장히 만들었는데 다 잘렸네요. 예. 네. 시간 관계상 제대로 이렇게 반영 안 된 거 있고 사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질문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저도 궁금한 맞아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꼭 한번 다시 모셔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소장님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 뭐 6월달 안 되면 또 7월달 모시고 7월달 8월달까지 하지 뭐 정식 계약 한번 해보자. 아니. 내 생각에 그냥 한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교조나 교총이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냐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이 시스템이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들어와서 되냐, 외국 것이 들어오는 외래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냐 이런 논의에 머무른다는 거 좀 가슴이 아프고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의미 있냐,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냐 이런 것들에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좀 정교조나 교총 많은 단체들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예. 우리 조은 쌤이 준비 많이 했어. 준비 많이 했어. 나쁜 쌤은 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한 게 있으신 것 아니, 같은 나는 분이신데요. 사실은, 나는 네네. DP 관심 없거든. 네네. 뭐, 저거 해봤자 뭐, 내하고 뭔 관계 있다고. 나는 솔직히 관심 있는 거 CP야, CP. 캐리어 CP요. 프로그램. 캐리어 프로그램 맞습니까? Career Related Program. 캐리어 릴레이티드 프로그램. 그렇구나. 예. 네. 아니, 난 사실은 직업교육과정. CP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도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가지고 좀 궁금한 걸 묻고 했는데, DP 이제 이마에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CP 좀 해야겠어, CP. 아니, 뭐 좀 할 만큼 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CP 해가지고, 우리 직업교육도 한번 좀 살리는데, 제가 이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연수 강사로 불러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듣고 할 테니까 CP 한번 좀 도입해 주십시오. 네. 이번 협약 내용에 CP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DP가 가장 우선이고요. 심지어 MYP나 PYP도 협약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오로지 지금 DP를 제대로 성공시키는 게 지금은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자, 나쁜 쌤, CP는 협약 내용이 없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근데 CP가 원래 DP에서 2과목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로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DP를 성공시키는 게 CP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2023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자, 이상한 쌤요. 예, 저는 오늘 좀 사실 제일 핫한 그 이슈의 현장인 제주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저희 첫째 놈이 2024년도에 이제 대입을 치르기 때문에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는 뭐 아이비가 들어오든
뭐 YB가 들어오든 예, 뭐가 들어오든 어쨌든 지금의 한국 교육 변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꺼내는 그런 교육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아이비 아니라 아이비 할아버지라도 들어오면 좋겠다. 좀 이런 좀 바람이고요. 그런데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일반화 될 것이냐, 변질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저희 방송이 끝까지 지켜보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소장님 지난번 3회 연속 방송하고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방송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사실 굉장히 작두 타시다가 오늘은 작두에서 살짝 내려오셔가지고 작두를 약간 써는 느낌이셨는데 아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시는가 봐.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려나 걱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제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되게 많이 네네. 안타까웠던 거는, 그 수많은 질문들 중에 우리 애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고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이걸 진짜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한 번쯤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이걸 이렇게 도입하려고 애를 쓰느냐. 저는 이거를 도입하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진짜 정말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조차도 자기만의 아젠다가 있고 자기의 아이템이 있는, 그래서 나는 뭐뭐뭐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의 해녀의 삶에 뭐에 관심이 있는, 치매 환자의 뭐에 관심이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조금 이거 뭐 또 부담되는 거 아니냐, 뭔가 돈 드는 거 아니냐, 뭐 다른 어떤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애들한테 가장 뭐가 좋은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이거라면, 그거에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좀 여러 가지 문제는 같이 해결해 나갈 문제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좀 좋지 않을까. 이걸 전면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사실은 근대교육 100년사에 저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교육 100년사의 가장 큰 사건은 저는 공교육의 양적 확대가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질적인 패러다임 변환. 시점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근대교육 100년사에서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진짜 시범학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교육청이나 뭐 저나 아니면 일부 선생님들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혹은 교육청의 담당 실무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요. 이렇게 한국어화를 해놓고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생태계를 만들어놓고 이런 상황에서 확산이 될 건지 시범학교에 그칠지의 여부는 근대교육 100년사의 이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도약의 길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에 다음에 안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네. 야, 참. 또 이렇게 살 빠져. 아니에요.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예. 더 센 것도 지금 많은데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협약 안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B가 됐든 YB가 됐든 OB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날을 즐기고 있는 이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정말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잘 풀어쓰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이 또 그런 교육, 또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 방송 꾸며봤습니다. 다음에 정식적인 협약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더 날카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말씀 나눠주신 이혜정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긴 이야기 관심 갖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육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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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